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학업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안정을 취할 수 없어서 성장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질환이 있어서 정신과 약을 많이 먹은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성장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부모님들이라면 성장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성장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이의 예상 키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면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장판 검사는 왼쪽 손목의 13군데의 뼈의 성장판이 열리고 닫힌 정도를 분석해서 뼈 나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과 2차 성징의 유무를 확인해서 성조숙증을 확인해 보게 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성장 키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현재 자기 키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근육량이 많은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체지방량은 적절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비만이 있다면 비만의 정도가 얼만큼 심각한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기초대사량을 확인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예측키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우선 유전적인 예상성장키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키를 더한 곳에다가 남학생들은 13cm를 더해주고 여학생들은 13cm를 빼주어서 2로 나누게 되면 유전적인 예상키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적인 예상키는 좀 여유를 두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상성장키는 성장판 검사를 통한 뼈 나이와 체성분 검사를 통한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고려해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릴수록 오차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거의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 성장키를 알아봤는데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좀 작게 클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 키를 조금이라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를 좀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한방 성장 치료라는 건 어떤 것이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이들 키를 얼마나 키울 수가 있을까요? 예, 한방 성장 치료는 한방 성장 한약 그리고 체질침 치료, 전침 치료, 준화 치료, 약침 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장 한약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 원인을 없애어주고 또 체질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허실 강약을 조절해 줌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도와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질침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선행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비염이나 축농증, 아토피, 식욕 부진이 있으면 체질침을 맞아주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 체질침은 기존의 침과는 달리 통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도 쉽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춘화를 하게 되는데 이 성장 춘화는 척추와 골반의 성장판을 자극을 해주고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나 사춘기 이후에 척추에 숨어있는 몇 센치의 키를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전침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 비만형 성장 장애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체지방이 많은 복부에 전침을 걸어줌으로써 체지방을 없애어 주어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에 가장 중요한 무릎 성장판 주위에 있는 혈자리를 약침을 통해서 자극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성장 치료가 가능한 시기는 당연히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까지입니다. 성장 치료가 가장 적절한 시기를 보자면 사춘기 이전으로 남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치료가 충분히 적절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다거나 비만이나 비염, 아토피, 식욕 부진이 있다거나 키가 많이 작아서 그 또래보다 10cm, 5cm 미만으로 1년에 자라는 것이 5cm 미만으로 자라거나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아서 하위 10% 미만의 성장률을 보여줄 때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방 성장 치료의 기간은 보통 한 달을 하나의 치료 기간으로 삼아서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성장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치료 기간을 권유해 드리기도 하고, 목표한 성장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방 성장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치료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성장치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성장하는 좋은 성장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장 치료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 비만형 성장 장애인데, 이 남학생은 10세 6개월로 내원 당시에 비만도가 85%나 되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비만형 성장 장애로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성장 치료와 비만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는 1.4kg 정도가 줄었지만 성장에 방해가 되는 체지방량이 선택적으로 3.8kg가 줄었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근육량은 1.6kg나 더 오히려 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장에는 4cm 이상 성장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방 성장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관리도 무척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쑥쑥 클까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성장에는 근육량이 많으면 도움이 되므로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단백질을 두부나 두유, 육류나 생선 등을 체질에 맞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뼈를 만들어주는 칼슘은 우유나 치즈, 미역이나 다시마, 멸치, 뱅어포, 정어리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은 시금치나 당근, 귤, 표고버섯 등이 좋습니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는 성장에 안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무려 25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근육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어서 좋고, 체지방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판을 직접 자극할 수 있어서 성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구나 배구처럼 아래 위로 띄워주어서 성장판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이 좋은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줄넘기 1000개 정도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부터 하지 마시고 만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과 지압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스트레칭과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팔다리 뻗기와 같은 동작은 전신의 성장판을 자극해주고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어서 성장에 도움이 되며, 누워서 몸통 비틀기와 같은 동작은 척추와 골반을 교정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가장 중요한 무릎 성장판 주위의 혈자리를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 중에 70%가 수면 중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깊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저녁은 가볍게 먹고 과식하지는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잠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이나 샤워를 통해서 몸을 이완시켜 놓고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아이가 좀 작더라도 유전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보신 것처럼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은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꼼꼼하게 발육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코엔키 한의원 성서점 유지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